안녕하세요. 이한희 학원입니다. 자, 지금부터 2026학년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공통영어의 어법 문항 기출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영어 전체를 왜 분석하지 않고 기출 중에서 어법을 분석하는가 하면 나머지 유형은 첫 번째로는요.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어법이 너무나 많이 나왔고 거의 절반 40%가 넘게 나왔고요. 나머지 문항은 한 60점 정도의 나머지 문항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문항이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원에서 제공한 기출문제라든지 아니면 예상 문제에서 겹치는 문제가 거의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했던 어법 기출을 따로 분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고요. 여기서 뭘 보셔야 되느냐면 이런 것들이 나왔다가 아니고, 사실은 어법이 이제 기출이 분석이 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지금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데 한 5, 6주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모든 어법을 다 마스터하고 시험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린 이것을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어법을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은 다음 시험에 또 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지장이 없겠죠. 그런데 이제 많은 학생들은 어법 공부가 많이 돼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다음에 무엇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점수가 또 이제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때 이번 시험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은가, 뭘 봐야 되느냐 하면, 선생님께서 우리가 이제 이 시험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외고의 어법 문제는 문항수는 학교마다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같은 학교라고 하더 선생님마다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그거예요. 이게 서울에 있는 어떤 특정 A 외고든 저기 인천에 있는 B 외고든 아니면 김포 외고든 간에 어법은 선생님께서 이걸 다 가르쳐주고 그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등학교 3학년 과정까지 배우는 것을 애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법은 시험에서 요새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시험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거 그 상관없어요. 그냥 고등학교 3학년 정도의 어법이 그냥 통째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잘 돼 있지 않은 학생들은 이 시험은 그럼 과연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이 책이 사실은 그 어법에 관련된 부분, 빠른 독해, 바른 독해에서 구문편이라고 하는데, 구문하고 문법은 사실상 좀 다른 건데요. 어법에 관련된 게 종종 많이 나와요.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어법을 많이 출제하시는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일부러 이 책을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은 사실은 이 선생님께서 지금만이 아니고요. 이미 4년 전에도 이 책을 똑같은 걸 쓰셨어요. 그때도 비슷비슷한 문제가 나왔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번 시험에서 왜 이것만 따로 분석하는가 하면 11문항 나왔어요. 그리고 점수가 거의 42점이 나왔습니다. 진짜 반이 넘죠, 반이. 반에 가깝죠, 그죠? 아무리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 4분의 1, 25% 정도 나오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 40%가 나왔어요. 문항수는 11문항이 나왔고요. 7번 문항, 8번, 9번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부터 봐야 될 건 뭘 봐야 되느냐 하면 이 책에서 그대로 언급된 것들이 있어요. 책에서 이것들은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간 거. 그러니까 그것들은 다음에 이 어법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생님께서 수업하셨던 그 책에 나오는 부분은 정말로 이해가 안 가면 암기라도 하고 들어가야죠. 똑같은 게 또 나오는데 암기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책에서 언급되지 않고 선생님께서 따로 얘기를 하셨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책에 언급되지 않으면서, 그리고 일반적인 중요한 어법상, 그러니까 언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나올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우리는 좀 구분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선 7번, 8번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11문항에 나왔다 그랬죠? 7번에 보면 이 목적 보호의 형식이 나왔거든요. 지각 동사의 목적 보호, 그 다음에 keep 뒤에 목적 보호의 형식, help 뒤에 목적 보호, allow의 목적 보호. 이거는 이 책에서 완전히 다 다루어진 겁니다. 100% 다루어졌던 거고요. 그 다음에 가주어, 진주어, 요것도 8번 문항도 다루어졌던 거예요. 8번 문항은 이 이색 기능인데요. 요거는 이색 기능인데 이시 가목적어, 진목적어로 쓰였는지 아니면 강조 구문으로 쓰였는지 그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가목적어는 나오지 않고 가주어, 진주어로 쓰인 것들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강조 구문에 쓰인 이시 나왔죠. 이것을 구분하는 거죠. 이거는 책에는 그대로 나왔고 책에 나온 예문들이 쓰였는데 사실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100%
자, 이렇게 쓰였을 때는 가주어, 진주어야, 이렇게 쓰였을 때는 강조 구문이야. 이것을 나누는 방법을 명확히 알려주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세모표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책에서 언급된 예문을 가지고 썼지만 이게 이제 가주어로 쓰였는지 또는 강조 구문으로 쓰였는지에 대한 얘가 언급이 안 됐으니까 강조 구문이 따로 언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것들을 따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그런 능력이 없다면 잘못하면 맞추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됐을 수도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단순히 책만 외워가지고는 맞출 수 없는 기본적인 영어 문법 지식이 있지 않으면 조금 어려웠을 문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it is why하고 it is because는 책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 김포외고에서 뭐 선생님들마다 김포외고에 뭐 문법 시험 이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마다 뭐 다르게 낼 텐데 이건 유독이 많이 나왔습니다. 김포외고에서 정말 많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뭐 it is because하고 it is why를 시험 시간에 딱 들어가서 구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으면 외우고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역시 나왔죠. 이거는 그러니까 책에서 이것만 따로 다룬 것은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suspect 다음에 전치사 of가 나온다. 요거는 책에서 다뤄진 내용이었습니다. 요건 다뤄진 내용이었고요. 이거는 기본적인 영어 실력을 따로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자, 그리고 10번 문항에서 요거는 김포외고의 특징적인 시험 문제인데요. 다음 중 어법이 잘못된 것을 골라라. 어휘의 쓰임이 잘못된 것을 골라라. 이게 아니고 이 심화 영어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김포 영어에서는 이런 시험이 나와요. 다른 학교에서는 보기 좀 힘든데 다음 중 어법 또는 어휘의 쓰임 중에서 잘못된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오죠. 이제 뭐 이게 문법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어휘의 쓰임이 잘못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문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김포외고에서 아주 전통적으로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심화 영어에서 나왔었고 공통 영어에서 나왔었죠. 이거는 사실상 우리가 이제 뭐 어법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긴 좀 힘든데 어쨌든 이게 정답이 어법 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휘에서 correct에서 incorrect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법 문제라고 보긴 좀 그렇죠. 뭐 다른 것들이 같이 이제 어법이 나왔지만 4개는 어법이었고 요거 하나만 이제 어휘가 이렇게 있었는데 요게 정답으로 나왔었어요. 그리고 11번에서 제한 요구 주장 명령을 나타내는 동사 뒤쪽에 대절에서 should가 생략돼 있고 동사 원형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 아마 propose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을 겁니다. 요것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번 책에서 뭐 당연히 여러 번 나왔었어요. 책에서 여러 번 나왔었기 때문에 책에 있는 내용을 외우면 맞출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12번에서는 병렬 구조는 이 책에서 따로 다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책의 내용만 달달달달 외워가지고는 사실상 금방 맞추기는 좀 쉽지 않은 문제였고요. 자, 그리고 13번 문제에서는 주격 관계대명사의 수, 요것도 관계대명사의 수 같은 경우도 이번 책에서 따로 다뤄진 것은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14번 문항으로 가면 자, 이걸 뭐라고 분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refer to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가르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refer to가 뭐뭐에 대해서 언급하다인데 우리가 refer to는 아마 여러분들 그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물론이고 부모님들도 그 영어 공부하셨을 때 선생님들께서 저것을 여러 번 뭐 강조하셨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refer to라고 쓰는 편이 이게 refer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refer to A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자동사니까 전치사를 이렇게 쓰고 뒤에 이제 타동사 구를 이루어가지고 문장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A라고 언급하다, A를 언급하다 뭐 이런 식으로 쓰이죠. 근데 A를 B라고 언급하다 하면 전치사 뭐뭐라고 뭐뭐로서라고 하는 이렇게 붙잖아요. 그죠? 얘가 이제 수동태가 됐을 때 이 꼴이 되게 재밌어진단 말이에요. 보통 보면 이거 수동태로 쓰면 A is refer to 그 다음에 as be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수동태의 동사가 굉장히 재밌게 be referred to as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보통 영어 시험에서는 요걸 빼고 시험에서 되게 많이 내거든요. 요 빼고 굉장히 시험에서 많이 내가지고 자 is referred to be 이런 식으로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내요. 그래서 이거 영어 선생님들이 누구나 막론하고 딱 다 외우라고 얘기하거든요. 시험에서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얘는 이번에는 약간 이거 그 뒤통수를 쳤다고 할까? as를 빼지 않고 여기 있어야 할 요 to를 빼고 시험에서 냈어요. 요거는 야 이거 단순히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요. 외운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거 뭐 따로 이 책에서 언급된 것도 아니죠. 요거는 그래서 이번 요거는 이 책을 외운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how의 어수는요. 이 책에 나왔습니다. 여러 번 나왔고 그리고
달달달달 외워야 되는 것이었어요. 이번에 학생들한테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이 내용을 얘기했었거든요. 아마 그 시험 전에도 얘기했었고 여러 번 요걸 얘기했었는데 how가 시험에서 나오는 경우는 딱 두 가지가 있대요. 이 두 가지 경우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여기는 how와 what의 어순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구별. 요건 지금 오타가 났네요. 구분이죠, 구분. 자, 구분 또는 구별 이렇게 쓰면 되겠죠. how가 시험에서 나오는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이거죠. 첫 번째 how가 어떻게라고 쓰였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쓰였을 때는 항상 what과 구분하는 시험 문제가 나와요. 이건 부사니까 뒤에 문장이 완벽한 거, what은 대명사니까 뒤에 문장이 불완전한 거. 뭐 이렇게 해서 구분하라고 하는데 어렵죠. 이번 책에서 따로 언급된 것도 아니고요. 얘는 기본적인 영어 실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영어 실력을 필요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따로 언급이 돼 있었어요. 책에서. 그래서 how 같은 경우는 얼마나라고 쓸 때 how가 부사니까 자기가 꾸며주는 형용사나 부사를 바로 뒤에 써야 된다. 이거는 뭐 문제를 풀 때도 뭐 수도 없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학생들 뭐 전날까지도 얘기했으니까 전날 그 직보 때도 얘기했으니까 학생들 분명히 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how it is important 이것을 how important it is 이런 식으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틀리게 쓴 거 이런 거죠. 자, 그리고 15번 문항에 가면 cannot help by ing 이것은 책에서 직접 이제 그 표제로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법도 실제로 언급이 됐었는데 가정법은 물론 이제 뭐 그거만 달달달달 외운다고 되는 건 아니고 굉장히 까다롭죠. 이게 가정법 특히 과거 완료가 나왔어요. 그리고 전치사 쓰기가 나왔었는데 단답형에서 이거 선생님 유인물에서 나왔거든요. 이건 선생님 유인물에서 본 거고 단답형 2번에 보면 목적격 보호로 쓰인 형용사 가목적어 아까 위에서도 시험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that하고 whether 구분하는 거 이거 다 책에 나왔던 거예요. 동사의 단수복수 이것도 책에서 나왔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 학원에서는 이걸 그 학생들한테 문법이 많이 나온다는 뻔히 보이죠. 왜냐하면 이쪽 김포외고를 오랫동안 담당했던 선생님들은 분명히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이 선생님께서 문법을 많이 내시는지 하다못해 3학년이 됐을 때도 3학년을 담당하셨을 때도 요 담당 선생님께서는 문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출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1학년한테는 훨씬 더 많이 낼 수 있겠죠. 뭐 당연히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 뭐 다 충분히 준비를 시켰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런 것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노랗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책에서 직접 나왔거나 선생님의 유인물에서 직접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번 시험을 볼 때 학생들이 문법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책에서 나온 것이 거의 뭐 7, 80% 되기 때문에 책에 충실하게 공부하고 들어가면 어느 정도는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회할 수 있어요. 이번에 뭐 잘 못 봤다 할지라도. 자, 그리고 물론 기본적으로 이해가 잘 돼서 확장할 수 있을 정도로 문법 지식을 늘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당장 문법이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은. 그래서 혹시라도 요 분석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자제분이 시험에서 많이 틀렸다든가 문법을 많이 틀렸다면 요 다음 시험에 볼 때는 특히나 더 책에 나오거나 선생님께서 주신 프린트의 예문들이 있죠. 그쪽 부분을 꼼꼼하게 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요 책을 보시면 빠바 책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책이 이렇게 펼치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양쪽으로 우리가 이제 보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왼쪽 오른쪽에 있을 때 오른쪽에는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에는 뭐가 써 있냐면 그 지문이 써 있어요. 지문이 두 개. 이제 도끼 지문이 이렇게 두 개씩이 써 있는데 하나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요 옆에 이제 구문 또는 이제 문법에 해당하는 예문들이 뭐 한 10개 정도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요것들이 다 여기 시험에서 나왔던 것들, 요것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외우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이해가 충분히 돼서 문법 지식이 뛰어나면 이런 것들도 다 맞출 수 있었겠지만 잘하는 학생들은 그 지금처럼 시험 보면 됩니다. 또 뭐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분명히 선생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출제하실지 뭐 그 변화가 무쌍하겠지만 출제하실지에 관해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을 대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그게 대비가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문법적인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 빠바 책의 이 왼쪽 부분, 우리가 봤을 때 왼쪽 부분에 있는 구문들을 열심히 암기하고 시험에서 들어가면 다음에도 이건 제가 봤을 때 크게 변할 것 같지 않아요. 40%이 정도 나오는 게 뭐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 같으면 더 많이 나온 적도 사실 있었거든요. 보통 한 25%에서 예전에는 25%, 한 45% 정도까지 문법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여기도 뭐 그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좀 요새는 많이 이제
선생님들께서 문법을 좀 줄이고 독해 위주로 시험을 많이 내시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땐 조금 놀랍긴 한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보시면 문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부 다 교재에서 다 나왔어요. 이렇게 교재 40페이지, 46페이지, 그 다음에 40페이지, 44페이지 이렇게 다 교재에서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목적격 보호의 그 형식인데 정확히 보면 목적격 보호의 형식이라고 분류를 할 수도 있고요. 요거 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렇게 붙이는 저는 그렇게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거 형용사거든. 사실은 stunning 하고 stunned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렇게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현대 영어에서는 이게 완전히 하나의 형용사로 쓰임이 굳혀져서 이게 쓰임이 형용사의 뜻이 stunning일 때는 어떤 뜻, stunned일 때는 어떤 뜻 이렇게 뜻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요새 우리가 interesting이나 interested 같은 경우를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분사의 쓰임이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아니고 형용사다 이렇게. 근데 이제 굳이 학생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나중에 답을 찾기 편한 경우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목적격 보호의 킵의 목적격 보호죠. 킵의 목적격 보호가 어떤 형식이 붙었을 것인가. 이거는 사실 외우고 들어갔으면 되는데 안 그러면 상당한 영어의 문법, 분사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하고 사실 그걸 배워야만 나중에 다른 부분을 이렇게 확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방학 때라도 이런 것을 정확히 쓰는 것은 좀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쉽죠. help 다음에 help 다음에 목적격 보호, 투부정사 또는 뭐 동사 원형 이렇게 쓰는 것들이니까. 자, 뭐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지각동사 다음에 ing 쓰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그 학생들한테 공부시킬 때 지금 당장 시험에서는 물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상관없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문법적인 지식이 뛰어난 학생들은 그 학생들이 그 지식을 확장시킬 수 있게 필요한 부분들을 살살 건드려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다못해 책을 암기하고라도 들어가야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이해만 하고 암기하고라도 들어가야 그 다음에 좋은 성적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은 뭐 학생의 성적에 맞게 또는 학생의 성향에 맞게 담당 선생님들께서 잘 알아서 아마 학생한 좋은 점수를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겠죠. 여기 전부 다 교재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교재에서 나왔던 것들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다 숙지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why하고 because 같은 게 나왔던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이 전치사가 이제 책에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프린트 따로 주셨어요. 선생님이 주신 프린트는 뭐 정말 필수입니다. 그거는 뭐 꼭 다른 것보다 가장 먼저 암기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요거는 책에서 이게 그 주어에 따라서 단수 복수, 주어 뒤에 수식어구가 붙었을 때 단수 복수가 어떻게 쓰이는 요 예문은 시험에서 이게 이 책에서 단수 복수가 언급이 됐었는데 나올 수 있는 예문이 몇 개 안 됐어요.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왜냐하면 끝에 여기 복수가 끝났는데 실제 주어는 단수였거든요. 그래서 얘가 시험 문제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저런 문제는 뭐 오랫동안 내신을 준비했던 선생님들은 다 맞추시죠. 저런 것들은. 자, 여기서 뭐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correct하고 incorrect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런 것들은 보면 쓰임 뒤쪽에 뭐 보호로 주격 보호로 쓰인 형용사 문법 문제고 대부분 다 문법 문제인데 여기 지금 어휘 문제 하나 나왔던 게 어휘로 쓰였던 게 얘가 뭐 사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게 뭐 문법이 잘못됐다는 얘기야 아니면 어휘가 잘못됐다는 얘기야 잘 모를 수도 있죠. 이거는 이제 명백히 어휘 문제였고 어휘 쪽에서 정답이 나왔습니다. 자, 11번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제한 요구 주장 명령을 나타내는 동사가 이끄는 대절에서 should가 생략되고 동사 원형이 쓰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인데 정답이 안 됐던 다른 것들을 한번 보면요. 요것들은 과거의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 플러스 have pp죠. 요것도 책에서 언급됐던 겁니다. 자, 요 부분이 정답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might well. 요거는 굉장히 헷갈렸어요.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게 might well 하고 might as well 이라고 하는 게 같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같이 나왔던 것을 뜻이 다르잖아요. 그죠? 자, 그 뜻이 다른 그 두 개 might well 하고 might as well. 자, 요거를 구별하는 것들이 책에도 나왔었고 학생들한테 뭐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건. 자, 그 다음에 이 pleasing이라고 쓰는 것도 마찬가지죠.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지만 pleasing이나 또는 pleased 같은 경우 현대 영어에서는 저것을 그냥 형용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pleasing의 쓰임과 pleased의 쓰임이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걸 구별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왜 나왔을까요? 요거는 아마 조동사 뒤쪽에 동사 원형이 써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도 어휘 쪽으로 치중해가지고 시험에서 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누구 봐더라도 일반 학생들이 봤을 때도 이거 뒤쪽에 조동사 뒤인데
동사 원형이 붙었네. 그렇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고 아마 이 단어의 쓰임이, 즉 어휘의 쓰임이 어떤가 이걸 보라고 하는 시험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12번에서 보면 병렬 구조가 나왔죠. 병렬 구조는 선생님께서 이 책을 설명하실 때, 지문을 설명하실 때 말씀은 하셨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책 자체에서 표제로 다뤄지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렬 구조에 관한 것들은 학생들이, 그리고 병렬 구조도 어려워요. 어려운 쪽에서 나왔어요. 병렬 구조도 굉장히 쉬운 쪽이 있고 어려운 쪽이 있는데 이쪽은 좀 어려운 쪽으로 병렬 구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여기 애를 먹었을 가능성은 큰데 저희도 그랬지만 저건 분명히 이 정도는 병렬 구조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뻔하잖아요. 병렬 구조는 일반적으로 투부정사, 동명사 또는 동사의 3인칭 단수형 또는 동사 원형 쪽에서 시험에서 나오는데 그게 있다고 무조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바로 앞에 and나 or에 등위 접속사가 붙어 있을 때 항상 그 전형적인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쟤는 뭐 시험 문제에서 저게 나온다라고 하는 걸 찍는 것은 너무나 쉬웠던 것이죠. 저 녀석이 정답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allow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뭐 투부정사가 쓰이는 거 100% 나온다고 했고 정답으로 좀 맞게 출제가 됐지만 뭐 제 시험에서 충분히 저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언제나 나올 수 있습니다. 쟤는 다음에 또 나올 수 있죠. 이 녀석이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13번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선생님께서 요것들은 학생들이 일반 책에 나온 것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요것을 우리말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영어를 썼는데 문법을 틀린 것을 찾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요 부분이 틀렸는데요. 여기 선행사가 여기 보면 선행사를 이것으로 잡은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복수로. 근데 이제 해석을 해보면 맞지는 않습니다. 해석을 해보면 이 선행사가 이 문장 전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앞쪽 전체. 그래서 문장은 추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항상 단수를 쓰죠. 그러니까 단수로 취급되고 뒤에 단수가 붙어야 되는데 이 복수를 쓴 거. 요거는 기본적인 영어 지식이 없는 학생들은 조금 어려웠을 거고 선생님께서 주신 그 책에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기본적인 영어 지식이 뛰어난 학생들, 이런 학생들한테 상당히 유리한 문제였을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13번, 14번이네요. 14번에서 보면 14번, 15번에서 보면 여기도 또 어법, 어휘 이렇게 돼 있죠. 야, 이 문제가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이게 refer to as라고 쓰는 것을 refer to를 빼놓고 refer as라고 쓰는 거 있죠. 학생들이 이제 영어 지식과는 상관없이 속아 넘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how의 어순에 관련된 거, how와 what을 구별하는 거. how와 what을 구별하는 거는 뭐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도 정말로 시험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부터 연습해야 돼요. 고3 때까지 계속해서 내신이든 수능에서도 꽤 많이 나오는 편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사의 쓰임과 대명사의 쓰임을 구별하라고 하는데 사실 뭐 해석으로 되지 않거든요. 우리 단순히 봐서 뭐 what하고 how가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찾는 것은 정말로 기본적인 문장에서나 그렇게 찾죠. 이 구문 자체의 형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부터 연습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죠. 끝까지 나올 거니까 이것은.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문장을 주고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 문장도 길었어요. 영어도 길고. 그래서 애들이 좀 애를 먹었을 것이고 있는 것도 다 찾으라고 하니까 좀 애를 먹었을 이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15번도 똑같죠? 15번 똑같지만 자, 여기서 이제 답이 되는 것은 쉬워요. 왜냐하면 cannot help ing 이것을 쓰는 거고 그다음에 요 녀석은 조금 어려웠죠.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 가정법 과거 완료 저거는 기본적으로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한 이해가 잘 없거나 또는 가정법 과거를 이해를 어느 정도 한다고 하더라도 가정법 과거 완료요.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쓰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법 문제는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요거죠. 이쪽 부분이고요. 여기 보니까 뭐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있죠. 과거시잖아요. 이렇게 과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로 고쳤어야 되는데 요걸 그냥 가정법 과거의 형태로 써놨죠. 요거 찾아내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보고 저희도 다음에 이 선생님이 최근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어떤 패턴으로 시험을 내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숙지하고요. 이 다음에 학생들 할 때는 집중적으로 그쪽을 시키겠죠. 사실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이 전에 내셨던 그 패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내실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새는 또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시험 문제가 뭐 다양하게 바뀌고 출제 경향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번에 주의했는데 뭐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많이 바뀌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단답형 문제를 봤을 때요. 여기다가 이제 전치사를 써놓는 거예요. 선생님 유인물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 유인물은 뭐 가장 먼저 봐야 됩니다. 선생님께서 유인물을 꽤 깔끔하고 예쁘게 잘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학생들이 보기 편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 선생님께서 그 유인물을 주시는 걸 보면
굉장히 정성스럽게 만들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거는 선생님께서 그것을 만드실 때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되셨을 테니까 그것은 또 분명히 학생들한테 중요한 시험 자료로 쓰인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한 거죠. 그거 정확히 봤어야 됩니다. 단답형 2번 같은 경우도 이거 좀 어려웠죠. 요거는 처음에 있는 걸 다 찾으라고 하니까 이제 있는 걸 다 찾아가 다 고쳐야 되니까 자, 요거는 이제 답을 보면 쉬워요. 해답을 보면 그 목적격 보호의 형식이 형용사로 쓰이는 것, 뭐 그것에 관한 것이고, 요거는 가목적어, 진목적어인데, 야, 이 문제는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해석을 준 상태도 아니고, 도대체 뭘 표현하려고 하는지 요 문장만 보고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가목적어를 이제 빼놓고 쓴 것이었거든요. 가목적어를 뭐 딴 걸로 바꾼 게 통째로 그냥 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요거요. 자, 그 다음에 that하고 whether를 골라내는 문제. 이것도 뭐 시험에서 분명히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요거는 시험 문제에서 보면 수능에서 예전에 한번 what하고 whether를 구분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수능 쪽에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의외로 that하고 whether를 골라내는 거. 하지만 내신 쪽에서는 이게 정말로 많이 나와요. 아주 그 빈출 문제에 속하는 것인데요. 해석을 해야 돼요. 문장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앞에 있는 동사 참고하고 해석을 해야 돼서 학생들한테 아주 가벼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도 나왔던 거하고 똑같이 겹치는데 문장에서 주어가 끝에 이렇게 수식어구가 복수가 붙었고 동사가 복수가 붙었는데 실제 주어는 이렇게 스마트 러닝이라고 하는 단수가 붙었거든요. 그래서 단수와 중간에 수식어구를 끼고 있는 동사의 수를 맞추는 거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책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학생들이 아주 쉽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83점 몇 이렇게 1등급이 뭐 정해졌다 학생들한테 얘기 들었는데요. 특히 어법 같은 경우는 이 다음번에는 어법 위주의 공부가 되지 않으면 여기서는 좋은 점수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독해는 그렇게 아주 까다롭진 않았는데 어법은 어법을 많이 한 학생 그리고 하지 않은 학생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특히 방학 때 같은 때 2학기에도 2번이나 시험이 더 남았기 때문에 방학 때 같은 때 어법 공부를 상당히 치밀하게 잘 해놔야 2학기 시험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인 공통 영어에 관한 것들도 분석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